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2020년 여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6월 초에 벌써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년보다 빠르게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은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뜨거운 계절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UN 평화기념관의 박종황 관장을 모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18년 1월에 2대 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자, UN 평화기념관 역시도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사태로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뭐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렵고 네. 또 전 국민들께서 힘든 상황에 계십니다. 뭐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2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렇게 휴관하고 있다가 네. 5월 6일부터 이렇게 생활 방역을 준수하면서 현재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이 개관을 했어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순차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자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네.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소독을 하시고 또 체온을 재시고 네. 그런 다음에 개인적인 거리를 이게 띄우신 다음에 이렇게 관람하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들 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택트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맨 먼저 저희 기념관은 서울의 전쟁기념관과 함께 국가기념관 중에서 두 곳이 지금 스마트 전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앱을 통해서 저희 기념관을 쭉 둘러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안내해드리고요. 다음 클릭 UN 평화기념관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상에 저희가 퀴즈 문제도 내고 네. 그것을 방문하신 분이 맞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상품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참여형 그런 관람을 또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서 현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좋아할 네.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요즘 뭐 유튜브 많이들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기념관도 유평기 TV 그러니까 UN 평화기념관 아하. TV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평기 TV를 예, 통해서도 예. UN 평화기념관에서 마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즐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6월을 하면 또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년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UN 평화기념관에서 마련되는 여러 가지 행사라던가 프로그램들도 좀 축소되거나 연기됐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유엔군 참전 70주년이 되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런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좀 각별한 것은 네.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분들의 연세가 이제 어리신 분은 17살, 네. 그다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9세에서 21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참전을 네네. 하셨기 때문에 지금 90 아하.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그렇겠네요. 90세가 넘으시는 네. 이제 그러한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단위 행사를 한다 했을 때 아마 생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시고 의미 있게 하는 그런 행가 아닌가 해서 네. 저희가 국가보훈처, 그다음 국방부, 그다음 부산시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을 네. 많이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2월부터는 참전 22개국의 이렇게 저명한 사진 작가와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한 달에 2개국씩 이렇게 대대적인 멋진 미술 기획전을 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못 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후반기에 통합해서 한 나라 두 나라씩 하던 것을 22개국을 아하. 통합해서 후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제목이 더 메모리입니다. 아, 네. 다음 유엔 피스 로드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주변이 전부 지금 현재 유엔 평화 문화 특구로 그렇죠.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곳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또 평화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행사도 6월 달에 계획하고 있다가 네. 지금 현재 11월에 부산 유엔 윅스 기간 동안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된 것을 또 제대로 하는 것은 지금 7월 27일이 유엔 참전의 날입니다. 네.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해서 유엔군 그들의 기억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의 피버디 박물관이라든가 영국의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 등과 협조해서 그런 사진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 기획전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런 의미 있는 많은 행사들이 하반기에는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우리 박종환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국장을 끝으로 퇴임을 하셨죠. 예. 그 후에 현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엔 평화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계신 거죠. 예, 어떠십니까? 좀 보람되신 일도 많으실 거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좀 송구스러운데 우선 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산을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1월에 부임한 이후로 정말 부산을 알아가게 되고 부산의 진정한 가치, 네. 우리 대한민국 수호의 정말 바탕이 됐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번영의 발판이 됐던 곳이구나 네.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하면 또 피난 수도 그렇습니다. 부산이고 예. 부산에 이렇게 한 2년 넘게 계시니까 예. 좋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지낼수록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유엔 평화 기념관, 우리 부산에 위치한 이 기념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요, 유엔 기념공원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유엔 평화 기념관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유엔 평화기념관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현충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전액 국고로 이제 2014년 11월 11일에 이제 건립된 그러한 기념관인데요. 저희 기념관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네. 보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역할은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 참전국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세계에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그러한 감사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유물을 전시해서 그런 것을 알리는 이제 박물관의 역할입니다. 네. 첫 번째가. 그다음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번영 발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어떠한 것을 심어줘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려주고 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역할을 함으로 해서 기념공원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엔 평화 기념공원과 가까운 네.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예, 지금 유엔 기념공원 이제 뭐 영어로는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해서 네. 글자 그대로 하면 유엔 기념 묘지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에 있는. 네. 그래서 유엔 기념공원은 돌아가신 유엔 참전용사분들을 모시는 정말 성스러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모시는 성스러운 장소고 네. 저희 유엔 평화기념관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 참전의 가치, 그분들의 명예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네. 기리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엔 기념공원과 유엔 평화기념관은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조 관계라고 그래요. 하고 그래서 관람도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시고 네. 저희 기념공원을 아. 저희 평화기념관을 오셔서 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쭉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유엔 기념공원과 유엔 평화 기념관 예. 함께 둘러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유엔 기념공원 참배하기 전에 조금은 더 알고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유엔 기념공원에는 몇 개 나라에 또 참전하셨던 분들이 잠들어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유엔 기념공원은 이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1951년부터 쭉 이제 유엔군 묘지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을 때는 10,000여 분 이상이 거기에 계셨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휴전이 되면서 이제 본국으로 아하. 송환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제 쭉 이제 본국으로 네. 돌아가시고 여기 이제 남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1955년도부터 이제 유엔 묘지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묘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탁을 해가지고 네. 유엔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국 네. 참전 용사분들 지금 금년 5월 현재 2,309분이 어허. 현재 영면하고 계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11개국은 그 나라들이 이제 가나다 순으로 통상 네. 저희가 하는데 호주, 카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터키,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도 36분이 네. 같이 이렇게 계십니다. 한국 전쟁에 이렇게나 여러 나라의 많은 네. 분들이 또 참전을 하셨고 참 안타깝게 전사를 네. 하셨는데요. 그러한 곳 또 세계 유일의 묘지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유엔 예. 기념묘지가요. 우리 부산에 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잘 모시고 참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전시 공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요한 몫을 바로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6.25 전쟁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평화기념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 첫 번째 목적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상설 전시실을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첫째 번 전시실이 한국전쟁관, 어. 두 번째 전시실이 유엔 참전관, 이제 세 번째 전시실이 국제평화관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시실은 한국전쟁관은 6.25 전쟁의 발발로부터 정전협정까지의 기간을 전쟁의 진행 상태를 유엔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1950년대의 부산항의 모습, 부산항을 통해서 유엔군이 오고 전쟁 물자가 날라오고 비행기들이 날라오고 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인천 상륙작전 D-11부터 D1까지의 상황을 영상과 또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셨던 메가더 장군의 네. 그런 모자, 안경, 아하. 그다음 파이프까지 이렇게 네. 전시해 놓고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고 네. 또 뭐 흥남철수로 유명한 그런 혹한의 그러한
한겨울에 이루어졌던 장진호 전투의 네네. 모습, 그것을 또 그 당시 모습대로 재현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등 전쟁의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다음 유엔 참전관은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의 모습이 어땠고 어떠한 나라들이 언제 왔고 그분들은 대개 어떤 복장으로 전쟁에 참여했는가, 그분들이 남기신 유물은 무언가 하는 것들을 또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네. 이제 국제평화관은 유엔이라는 기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시대별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현재는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활동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한 세계의 유엔의 활동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저희 유엔 평화기념관이 그러한 유엔의 기구들과 협조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양상들도 네. 함께 볼 수 있도록 아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기념관에 가면 우리의 한국 전쟁 당시부터 유엔군의 활동 모습까지 한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리처드 위트컴 장군 상설 전시실도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처드 위트컴 장군 하면 또 우리 부산에 특히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리처드 위트컴 장군 특별 기획전을 한번 인물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 전임 관장님 계실 때 그래서 네. 리처드 위트컴 장군님은 우선 유엔 기념공원에 묻혀 계신 유일한 장군님이십니다. 네. 그런 상징성, 그다음 부산을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특별한 분이시기 네. 때문에 유엔 평화기념관이 부산에 있으니 그분을 위한 상설 전시 공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네. 해서 그분께서 1982년 7월 12일 날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에 맞춰가지고 상설 전시실을 마련을 해서 그분의 유품, 그분의 일대기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은 좀 더 네. 이분이 부산을 위해서 부산 대학 설립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고 네. 부산의 의료기관인 성메리놀 병원, 분도병원 등 여러 가지 의료기관, 그다음 부산 대화재로 해서 부산 시민들께서 한 3만여 명이 어려움에 처했을 네. 때 군용 물자를 전부 풀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살아가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본국에 소환당해서 네. 청문회까지 서셨던 그러한 또 일화까지 거기에 전시를 하면서 네.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예. 이 상설 전시실도 잊지 않고 꼭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시민 교육도 진행을 하신다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인가요?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번영 발전을 누리고 있고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것의 근본은 그래도 세계 속에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우선 세계 시민교육은 유네스코 산하에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 국제이해교육원과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세계 시민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 소프트웨어를 좀 네. 주십시오 아하. 해서 이제 수도권 이남의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이제 네.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네. 그 내용은 우리 개인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속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나는 세계인으로서 어떠한 수준의 세계인인가 네. 하는 것을 전부 체험학습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세계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하는 것을 본인이 전부 만들어갈 수 있는 체험학습형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세계의 현재 문제는 뭐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세계 각국의 대표로서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표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갑시다 네. 하는 것을 모의 유엔 총회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화 스쿨 체험 교육, 세계 시민 교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 속에 나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도움을 받은 내가 세계를 위해서 내가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데 주안을 두어서 네. 유네스코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고요. 아하. 이제 평화 체험 스쿨은 국방대학교의 PKO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PKO 센터는 이제 영어로 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 유지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유엔의 활동, 이제 군대라는 것을 모체로 해서 이제 우리는 유엔군이 와서 싸워서 지켜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유엔군이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싸울 때 유엔군이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 가운데서 지켜줄 테니 서로 평화를 지켜라 네. 하는 활동 위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활동 체험을 국방대학교의 PKO 센터에 어허.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거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네. 그걸 받아서 그걸 체험해보는 그래서 스스로 평화유지군 군복도 만들어보고 네. 그러면서 그 옷도 입고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도 해보고 하는 그러한 체험학습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역시 유엔 평화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참 이처럼 많은 교육과 전시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애쓰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6.25 전쟁의 의미가 자꾸만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현재 젊은 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 6.25의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좀 새롭게 전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아마 짚어주지 않으셨나 네.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젊은 세대가 6.25 전쟁의 의미, 그게 뭐였지? 단순한 그런 북침 남침 뭐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뭐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의 역사, 네. 뭐 이런 식의 것을 벗어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것을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속에서. 네.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이라는 것은 지구의 이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 즉 한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뺏기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민들, 네.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세계의 네. 국제사회가 공동체가 네.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그러한 전쟁 이렇게 좀 규정해 보면 어떤가. 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문제 어떠한 재난이든 전쟁이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효과에 의해서든 이번과 같은 그러한 질병에 의해서든 네. 이런 고난을 받는 세계인들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하는 네. 노력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6.25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잃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달려오졌다. 네. 따라서 우리도 세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같이 나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합한다. 네.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어떻겠느냐 생각을 그런 부분을 합니다. 위해서는 유엔 평화기념관에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국가적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뭐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코로나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지속되든 이게 잘 마무리되든 어떻든 좀 길게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네. 온라인 어허. 시스템 또 오프라인 시스템을 병행해서 네. 이렇게 기념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지 못한 70주년 네. 6.25 전쟁 70주년 관련한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의미 있게 함으로 해서 참전국과 참전 용사분들이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좀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전 용사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기 네. 때문에 그 후세 세대와 교류하는 사업들 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정말 6.25 전쟁 때 맺었던 깊은 인연을 어느 나라가 갖지 못한 귀한 자산입니다. 네. 그것을 미래 세대까지 쭉 이어나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해나갈 수 있는 네. 프로그램들, 교류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된 그런 프로그램들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엔 평화기념관의 박종황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신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